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6친과 10친 통변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요, 잠시 복습 겸 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전에 적용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도표를 갖다가 방사형을 그렸었죠. 그랬더니 좀 복잡해 보였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좀 단순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살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됐다가 부인이 됐다가 손주가 됐다가 어머니가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복잡다단한 것 같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온갖 질서정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주를 판독할 때도요, 처음에 볼 때는 그랬었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사주 보는 순서에 입각해서 그리고 역할론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주를 보는 그 순서도 조금 자꾸 생략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생략이 되느냐고요? 그냥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0.3초에 딱 파악할 수 있고, 또 더 짧게는 0.1초 안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바로 이 진국 과정을 갖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제목에다가 제3부 1강이라고 했죠. 바로 중국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좀 철저하게 그리고 빨리 이렇게 숙달이 되면은요, 고급반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반에서는 이제 진도도 좀 빨리 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급반에 가서 딱 한눈에 이제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역학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였구나. 무슨 기륭화복만을 보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속세의 삶을 살지만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던데요. 나는 이렇게 속세에서 그냥 아둥바둥 하면서 살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안 깨닫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같이 재밌게 살면 되는데요. 자, 자신의 사주를 파악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또 미래에 대한 또 희망도 꿈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마 더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좀 단순해 보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그 십신통변 용어를 갖다가 먼저 한번 외우고 들어갈게요. 간목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했죠? 자,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빨리 들어오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간목이 갑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견입니다. 그 다음에 겁재, 그 다음에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됐죠? 바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갑이 같은 갑을 보면 뭡니까? 비견, 같은 어깨라고 그랬죠? 자, 겁재, 음을 보면 겁재, 그 다음에 내가 도와주는 거는 식신,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내가 극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편재, 정재, 그리고 나를 극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관, 나를 극하는 거 음양이 맞으면 정관, 또 나를 도와주는 게 인수라고 그랬죠? 인감도장을 갖다가 나한테 전해주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수생목 하는 건 편인, 정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양대양은 편인, 치우친 거는 편인, 음양이 맞는 것은 정인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 번만 딱 더 하고 줄줄 나오도록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갑을 보면 비견, 을을 보면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전인 이렇게 되죠. 자, 뭐 하나만 딱 더 할까요? 자, 내가 같은 어깨는 어떻게 됐죠? 자, 갑이 아니고 다시 을을 넣어볼까요? 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을로서
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견이죠. 이건 쉽죠. 같은 거는 비견. 근데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음이니까 음이 음을 도와줄 때는 식신. 그리고 음양이 다를 때는 상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음대 음이니까 편제가 되죠. 그리고 이건 정제가 되죠. 자, 편관 정관이 되고, 자, 또 나를 도와주는 수생목 하니까 음대 양이니까 이게 이번엔 정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음대 음이니까 편인이 됐다. 자, 그래서 나랑 같은 것은 형제이고, 자매, 남자 형제면 남자, 또 음양이 다르면 여자,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내가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도와주는 것. 그래서 식신상관 그랬죠. 도와주는 건데 식신상관. 그리고 내가 가서 목국토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하는 것이 편제정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편제정제. 내가 가서 농부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곡식을 심고 키워야 또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누가 생깁니까? 저 사람 저걸 해서 잘 보고 있네. 돈을 잘 버네. 하면 그때 누가 붙습니까? 돈도 붙고 누가 붙습니까? 여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부인 있는데 또 한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애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는 남자일 때는 자식이 나를 극하고 남자일 때는 자식이 나를 극하는 게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청을 뜻한다고 그랬죠. 관공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해주고, 어머니 뭐가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인감도장 다 내주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거기서 음양이 다를 때는 편인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쪽에 써놓은 이 사주를 가지고 실전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용어 함정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줄줄 붙게 되면 이거를 계산하기 이전에 딱 사주 원국을 딱 보고 원국 형상을 보고서 탁 0.3초, 0.1초 안에 판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이쪽으로 적어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사주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입각해서 딱 보이시죠? 이 사람은 몇 월입니까? 가을에, 수월이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정화로 태어났습니다. 정화의 역할론을 봐야 되겠죠? 정화의 역할론은 특수일간이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은 위로 자라는 역할이고요. 또 병목이 임계는 갑을 키우는 일간이라고 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정경신은 뭡니까? 특수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 농약이라든가 또는 비료, 영양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바로 이 사람은 정화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신강 신약을 논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중급반에서부터는요, 그런 신강 신약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강 신약을 한 것은 여태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신강과 신약을 갖다가 그리고 모든 명리학 교재라든가 그 역학 교재에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걸 공부를 좀 하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신강 신약을 구분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릴 수도 없지만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거기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문 용어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육친과 십신통변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용어니까 이것만큼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강신약을 갖다가 이제 꼭 적용 안 해도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강신약보다 자꾸 원국 형상이 어떤 형상을 띄우고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화로 태어났는데, 이 특수인간으로서 정화로 태어났는데, 이 정화를 보니까요, 제가 먼저 어머니 이제 그 순서에서 보는 거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을 살려주는 건 뭡니까? 목이죠. 근데 이 사람은 목을 보니까 목생화하고 있죠. 간목.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인목이 있고 여기도 인목이 있죠. 이제 제가 양목, 갑은 양목이다, 을은 인목이다 이런 거 안 적어놔도 뭐 다 아시죠. 자, 목생화 여기도 목이 있네요. 인목, 목생화 여기도 있고 목생화. 굉장히 이거는 신강이라고 표현 안 해도 이거는 벌써 딱 이제 굉장히 덥겠구나, 뜨겁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임 시간에 임인이 있습니다. 임인이 있는데 이거 임은 양수죠. 이 만약에 물인데 이 임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거의 다 이제 여기도 물이 있는데 이 물도 결국은 이때는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름으로 변하고 씨앗인데 씨앗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씨앗이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있는 데서는 이 씨앗이 기름으로 변하면서 불을 더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공식 편에서 배우지만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만나면 인과 해가 만나서 목으로 변합니다. 목으로 변해서 우리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한 것처럼 이 두 개는 만나서 인의 한목이 됩니다. 즉 씨앗이 바로 또 싹이 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무슨 씨앗 뭐 참기름으로도 기름을 짜고 해바라기 씨도 기름을 짜고 하죠. 그런 씨앗이면서 기름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로 독립된 것으로 볼 때는 물로 보지만 이렇게 뜨거운 데 있게 될 때는 이거는 불이 됩니다. 불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요, 자, 중국반에 가면서 자꾸 이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물이지만 이 상황이 더우니까 기름으로 보고요. 자, 보면 이 불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편이죠. 굉장히 뜨겁다고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암장에 보면 이 술토에는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정화가 들어있고 요 해수의 암장, 지장간에는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도 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굉장히 뜨거운 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향불, 성냥불, 촛불, 화로불, 연탄불, 그 다음에 난로불, 요거는 용광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이 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촛불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냥불로? 아니면 나이타불 정도로 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굉장히 뜨거운 난로라든가 용광로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화가 하나 더 있다거나 정화 또 있으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됩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또는 여기 병화가 또 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사람은 돌아버리고 미쳐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서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아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음으로써 이 뜨거운 불, 터져버릴 것 같은 이 불을 딱 우리 첫 번째 기초공식 배웠었죠? 갑기토, 을경금, 병신합, 정임 합이 됐죠.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수가 이 뜨거운 불을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전문 용어에서는 이 물을 가지고 불을 끄니까 뭐라고 합니까? 즉 정관이 되겠죠. 나는 음하고 여기는 양수니까 정관이 되죠. 나를 견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견제하는 것. 그러니까 정관이 되겠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목생화 이렇게 되면은
나를 도와주니까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 묵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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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생화. 나를 도와준 거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이사주는 어머니가 그러면 음대양이니까 요거는 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정인이죠. 정인이니까 이 정인이 우리 친어머니고 정하고 여기 을이 있다면은 이 을이 도와줄 때는 편인이 되니까 이 계모가 되겠죠. 그러면 정인인데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으니까 정인이 바로 다 양목이니까 어머니가 몇 사람입니까? 네 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머니 네 명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래서 용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아니 그것도 계모하고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그냥 네 개가 있으니까 엄청 친어머니가 막 네 사람이 된다라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계모까지 섞여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머니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이렇게 통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두 개는 을목이고 여기는 뭐 두 개는 을목이고 여기는 임목이니까 여기는 친어머니고 여기는 계모냐 또 이렇게 해서 그럼 엄마가 넷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것도 사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인과 정인이 삽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콩가루 집안이네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용어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고 그 용어의 그 함정에 빠지시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자,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용신을 이제 또 찾아야 되죠. 이제 신강신학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용신을 찾아야 되고 현상을 봐야 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용신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용신을 갖다가 제가 중요한 건 강조를 했던 건 뭐냐면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용신을 이제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걸로 잡던 이걸로 잡던 관계없다고 그랬죠. 괜찮습니다. 용신 잡으셔도 되고 이제는 안 잡으셔도 됩니다. 자꾸 단순화시켜 들어갑니다. 딱 형국 보고 야 정화 불로 태어났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연료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뜨거운 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뜨거운 물인데 이 물이 딱 합을 시켰으니까 불이 지금 잘 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타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연료는 지금 많이 이렇게 있고 뭐 기름도 있다고 치고 있는데 불꽃을 막 포항제철에 있는 용광로처럼 그냥 타올라야 되는데 요 임수가 와가지고 지금 불을 갖다가 딱 합의됐죠. 정임 합의되면서 뭘로 변합니까? 목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정임합목, 갑비토, 을경금, 병신합, 수 그리고 정임합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이 되면서 물을 탁 끼얹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숯이라고 치면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다가 물을 붓으니까 뭡니까? 숯덩어리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숯덩어리가 바로 꺼지겠습니까? 그 열기가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즉 에너지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는 건 남자로 말하자면 자식이고 또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관청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관청은 곧 뭡니까?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 관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너무 불이 좀 위험해. 내가 좀 방화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주변에 좀 있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관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합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에 대해서 말을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이 뜨거운 열기를 갖고 숯덩어리 불꽃이 그냥 시뻘건 숯덩어리가 내가 위험하다고 하고 어떻게 어디 가서 막 화재를 일으킬지 모르고 막 불바다를 만들지 모르니까 딱 관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난로 옆에 방화소 이렇게 해놨죠. 난로 위에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는데 딱 이렇게 관이
임수가 와서 딱 지금 딱 붙들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폭발 일보 직전이죠. 즉 폭탄입니다. 폭탄. 그런데 이 불을 자기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이 관에 대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정화로 태어난 사람이 임수 관하고 합의될 때는요, 사람이 소위 이제 관운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 관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도 이제 잘 따고, 관과의 인연이니까. 그러니까 학생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학생일 때는 학교가 관이라고 그랬죠. 그때 학교에서 모범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량배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폭발을 하면 무섭지만 일단은 이 말을 들었으니까 학교에서도 약간은 고분고분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추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경험이 쌓인 건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구대운입니다. 구대운 19, 29, 39, 49, 59. 이 사람은 74년 8월 하순생입니다. 8월 28일인가 29일생인데요. 그러면 지금 74세니까 74년생이니까 57세가 되겠죠? 47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 와 있네요. 내년까지네요. 47, 48, 그리고 49를 기면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어린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나누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연호는 과거이고 어린 시절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미래로 간다 했는데, 여기와 참고를 하고 이쪽 어린 시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9살부터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러면 여기 또 뭐가 왔습니까? 또 을목이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목생화하니까 에너지가 또 불이 더 타야 되겠죠? 타올라야 되겠죠? 물론 합의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또 연료가 또 준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9월에 태어나가지고 10월, 11월, 참고로요, 이 사람이 음력 8월이지만 절기로는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겨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뜨거운 불의 잠재성을 가지고 겨울을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충분히 견딜만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병화가 왔죠. 여기 정화가 오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위에서는 계속 내 편이 계속 들어와 준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불로 연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때 10월, 11월, 12월이 아니라 4월, 5월, 6월, 7월로 간다 그러면 한여름으로 가겠죠. 한여름으로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칫하면 돌아버릴 수도 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의 살아생전에 한 100세까지를 따져보면 그게 오질 않습니다. 뭡니까? 그 뜨거운 계절이 오질 않죠. 이 뜨거운 한여름의 계절은 안 오죠. 다행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추운 겨울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잠재성을 잘 드러내면서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아까 간하고 이제 잘 인연이 닿았다고 했죠.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학교 생활을 쭉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봐야죠. 고2까지 딱 해가지고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무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예. 그런데 왜냐? 을이 여기 있었고, 을이 원국에 있었고, 갑이 왔었다면 아주 최우수 모범생이 될 수도 있고, 최우수 우등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건 아니겠지만 무난히 했다 이렇게 하고, 아주 최우수 장학생은 아니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19살이죠. 19살부터 28살까지죠. 28살까지 이 10년의 운이라는 거는 좀 더 추워졌죠. 자, 더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8살까지죠. 자, 이때 19, 이 대운으로 넘어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운이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무난히 들어가서 교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교대가 아니라 사범대를 진학해가지고 교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범대인지 지금 교육대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체육학을 전공합니다. 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죠. 진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이 체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체육학을 전공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사 장교로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겠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참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지 군대 생활도 참 멋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특전사에 가서 중대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했으니까 7년 정도인가 8년 정도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29대원에서. 그래서 여기도 무난하게 해서 특수일간이라서 특전사에 갔나요? 자, 그래서 이제 29로 넘어왔는데 더 추워졌죠? 더 추운 계절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대를 하고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은요, 이제 보험에 관련된다고 보다는 손해사정인 있죠? 손해사정인 일을 하면서 보험회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좀 너무 적게 주든가 하게 되면 이제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해사정인한테 부탁을 하면 이분들이 보험회사와 이제 그 타협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받아내는 그런, 이게 저도 손해사정인이 이제 그런 건지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47세입니다. 지금 47세니까 1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요 30대 여기서 중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 말하자면 중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재 역할. 자, 이 더운 열기를 갖다가 겨울에 잘 활용을 하고, 또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무토라는 39대운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니까 계절로는 봄이 시작됐지만 여기는 완전한 봄은 아직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뭐가 되느냐면 또 한 번 여기 나를 도와주는 인목이 들어옵니다. 인수가 들어왔죠. 인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인수가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연료를 데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또 극에 달하겠죠. 더. 그래서 그런지요. 하여튼 에너지가 몸을 보면요, 에너지가 아주 넘칩니다. 넘쳐.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팔뚝 하나가 내 다리통보다 굵으니까. 자, 그런 사람인데 이 뜨거운 열기를 이쪽으로 39, 여기 무토에서 또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기를 시킨다고 하죠. 젊은 용어로는 설기를 시킨다 하는데, 뜨거운 화의 기운을 화생토 하니까 우리가 천간할 때 갑부터 계수까지 갑을 병령 무기 경신 임기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토와 기토가 있었죠. 중재를 한다고 그랬었죠. 중재과정. 무기토는 중재과정. 바로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축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무토까지 열심히 이 설기를 해내는 겁니다. 열기를 빼내는 일을 하면서, 즉 자신의 그 손해사정인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빠진 게 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체육교사를 몇 년을 했는데 아마 이 교사가 적성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이렇게 에너지가요 넘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 군데서 틀에 박힌 그 선생님 생활을 하기에는요, 선생님이나 뭐라 그럴까요, 월급쟁이라고 그럴까요, 뭐 군대 생활이라는 건 의무적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 틀에서 월급쟁이로 딱 해가지고 자기 일하고 얼마 받고 이런 거를 못 합니다. 거기다가 운도 자기가 추운 데서도 적응을 해낼 수 있는 열기, 에너지를 갖고 있고, 또 일은 봄이지만 자기가 열기를 충분히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기 환경이라고 그랬죠. 이제 대운의 환경이니까 이 환경에서 내 열기를 설비를 하면서 그런 손해 사정인 역할을 아주 잘 해가지고 수입도 굉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림잡아 볼 때는요, 이 사주에 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한 600만 원 정도 받고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광로에 비유한다면 이 용광로에다가 라면 하나 끓이고 우리 밥하기 위해서 밥솥 하나 올려놓고 그 정도로 자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뜨거운 난로가 아닙니다. 그런 용광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몇백, 100 단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양에 안 찬다고 그렇게 추론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저한테 수입은 절대 밝히진 않지만은 그렇게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그러니까 프리랜서 생활하고 또 하는데 자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1,000만 원대는 아닐까, 1,000만 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눈치 빠르신 분은, 십신통변을 이해하신 분은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주에, 이 뜨거운 사주에 경금이 없죠. 경금 또는 신금이 없죠. 이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야 될 연료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금이 없습니다. 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라면 끓이고 밥솥 하나 올려놓고 하는 건 양이 안 차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서 모든 일이든지 뭐 손해사정인 뿐만 아니라 또 뭐 다른 뭐 자기한테 맡겨지는 일은 굉장히 잘 해냅니다. 모든 일이든지. 그리고 이 정화의 그 속성이라는 거는요, 촛불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촛불로 생각하시면 이 촛불 끝이 좀 예리하죠? 예리한데 이 예리한 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촛불은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게 타오르죠?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렇죠? 그래서 정숙하고,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뭡니까? 아주 끝을 이 촛불처럼 대축하게 예리하게, 그리고 용접불, 그렇죠? 용접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그 촛불하고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죠. 이게 용접불처럼 작지만 굉장히 강한 열을 뿜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쇠를 녹여내는데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이 정화의 속성이, 그런데 맡겨놓는 일은 뭡니까? 이 용접불에다 웬만한 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버릴 수가 있죠. 그 정도의 그 역량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은요, 뭐든지 다 툭툭툭 해내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요, 굉장히 꼼꼼하고 이 어두운 걸 밝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촛불이나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걸 밝혀내고 장애물을 녹여내고 이러는 건데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그리고 분석적이다 보니까 뭡니까? 기본적인 이제 아까 머리가 있으니까 이론 같은 거에 굉장히 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따지고 듭니다. 따지고 들 때 보면 꼭 영락없이 그 지난번에 했던 그 학자 그 작가 출신 그 사주 한번 풀었죠. 저는 한데 좀 지워 박았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분석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정화 일주들이 거의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 기운이 좀 약하죠. 거의 드러난 금은 없고 유일하게 술 중에는 신금이 들어있습니다. 신금. 그러니까 남자 사주니까 남자는 화극금을 해서 녹이는 게 내 재물이 된다고 그러고 그 재물을 잘 녹이고 돈을 잘 버니까 거기 여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재산이 좀 안정적으로 쌓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러셨죠.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에너지에 비해서는 요 금기운이 조금 약하죠. 아쉬웠죠. 자, 요 축이라는 거 있죠. 축에도 지장간에 신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술토에 들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임수가 아니고 아까 임수가 아니고 여기가 경금이나 이 술 중에 신금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 뭐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투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등장을 딱 했습니다. 등장을 하게 되면 이걸 봤다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못 녹여내겠습니까? 아주 좋았겠죠. 아까 관의 임수와 합의되어 있는 것보다 자기 양껏 벌릴 수 있으니까 재물운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과 이미 합의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축토로 열기를 설기시키고 무토로 설기시키면서 그러한 그 손해사정인 중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무토, 기토 중재 역할.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호사도 포함해서 변호사도 중개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해사정인의 그 중재 역할이 맞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고 괜찮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때서부터 여기 요 정도 30대 초반까지가 대부분 결혼 정년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딱 신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원국에 여기 신금, 경금이 하나 있고 올해처럼 경금이 또 들어오고 내년에 또 신금이 들어왔으면 요때 정축 대운에서 그런 연도가 이런 연도가 딱 들어왔으면 바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이 술 중에 신금도 그렇고 축 중에 신금도 그렇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하고는 싶은 그런 분위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술 중 신금이 여기 있던 게 또 여기서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29 대운에서 했어야 되는데 왠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또 자기 양에 안 찼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노총각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좋아하려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때에 좀 정년기였는데 그때 연도운이 받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불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넘치고 연료가 이렇게 준비된 뜨거운 불이라도 이게 한겨울에 들어왔을 때는 뭔지 모르게 혹시라도 불이 꺼질지 모르면 연료가 사라지면 어떡할까? 연료가 다 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런 걸 더 많이 쌓고 싶은, 연료를 더 쌓아놓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나 한겨울은 한겨울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화는요, 이 12월을 만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는 꺼지게 됩니다. 꺼지면서 뭔가 이 추운 겨울에 난로불이 꺼져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떨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럴 때 이 정화는 일주는 이 추월을 만날 때는요, 일시적으로
자동차라면 가다가 도로를 가다가 구덩이에 딱 일시적으로 빠져버리는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덤에 들어간다. 이 포태법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포태법이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생로병사의 이 과정을 12과정으로 12과정을 상징하는데 그때에 바로 이 정화가 태어나가지고 요 12월 달에는 일시적으로 딱 그 무덤에 들어가는 기분.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롭거나 뭐 여자 문제로나 나와 같은 비결이니까 뭡니까? 나의 형제라도 보지만 바깥에서 대운에서 환경에서 만난 거니까 뭡니까? 친구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나하고 좀 유사한 그런 친구 뭐 동창이라든가 뭐 동료라든가 이런 뭐 군대에서 동료라든가 무슨 학교 동기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자기가 비슷한 뭐 노처녀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 분위기는 얘기는 오고 가고 분위기는 있었지만은 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분위기는 잡혔지만 이렇게 이 배우작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 배우작궁하고 이렇게 합의되거나 여기를 도와주는 글자가 될 때에 이게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분위기는 무르익었는데 여기서 척척하고 자석이 붙듯이 붙어주는 이 합의되는 글자가 없고 도와주는 글자가 없었다. 이러기 때문에 좋은 정년기를 놓친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47세인데 지금 노총각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 되는 거니까 관계없고 이 사주를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하실 분은 연락하십시오. 자, 애인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자, 이 얘기가 참,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이 무토의 힘 때문에, 축토의 힘 때문에 중재적 생활을 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을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면서 수입원을 얻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무토의 기운, 이 부동산에도 이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좀 제가 알기로는 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 돈이 없는데 부동산에 투자했겠습니까? 뭐 한국도 좁아가지고 또 저기 어디 동남아 뭐 그쪽에까지 제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해외 건설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약간 수수께끼적인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수입을 얼마 번다고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최소한 1,000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친구는요 바야흐로 지금 올해 2020년이 되고 내년에 2021년이 되면서 추운 겨울에 금기가 들어왔죠. 경금신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 이제 49 기묘대운으로 가죠. 그러면 이 묘목이 또 한 번 오죠. 그러면서 불이 또 붙죠. 굉장히 불이 붙죠. 또 여기 또 설기하죠. 기토, 무토 기토는 아까 중재 역할 한다고 그랬죠. 여기 또 설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이를 더 먹으면 또 59 경지 오고 69 오면 또 신이 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운이 여기 이 대운에까지만 보면 49세 이 대운에서 열기를 품어냅니다. 이 기토로. 그러면서 이쪽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투자할 일이 또 생긴다거나 뭐 하겠지만 아마 지금 요 대운에서 여기서 만났는데 이 경자하고 신축이 들어갔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올해 내년에 아마 이 에너지가 이 뜨거운 잠재성을 가진 이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여기 이 돈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민, 계묘까지 지금 4년 동안 아마 제가 특히 그 4년 동안 엄청 난 부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기가 그 한 번은 뭐 저녁을 사고 뭐 술 한잔 먹더니 선생님 말씀처럼 되기만 하면 뭐 나를 갖다가 뭐 후원자가 되주겠다 뭐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성공하면 안 나타납니다. 그거 참 묘합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다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그러다가 언제 연락이 오느냐면요. 또 뭔가 답답할 때 그때 연락 옵니다. 제가 그분들이 성공해서 잘 돼가지고 뭐 아유 차 한 대 선물하겠습니다. 제가 뭐 몇 억을 드리겠습니다. 다 했으면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지금 촬영하지 않고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내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잘 풀리면 뭐 할 거야?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처럼 뭐 책도 좀 보고 글도 좀 쓰고 학문에 대한 어떤 기본 두뇌는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제가 살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저 유유자적하느라고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집안에서는.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풀리면은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 사주의 감을 보시고 어떤 감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어쨌든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독을 하셨는지요? 어쨌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있는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한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폭발이 제대로 되면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꿈을 이루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가 좁아서 뭐 해외까지 뭐 투자한 사람인데 뭐 그 정도 배짱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공부할 게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